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53 권리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이 경매가 방대한데 이걸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중요한데요.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되는 게 있고 인수되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면은 매각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재되는 게 대표적인 게 근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다섯 번째 압류. 이게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 그리고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이 예고등기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게 인수되는 이유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면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수가 됩니다. 떠안아야 됩니다. 물권은.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분묘가 있으면 묘 이장 안 해줘도 됩니다. 나무 땅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경매 낙찰됐다 하더라도. 근데 무조건 소멸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용익물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인수됩니다. 최선순위는. 지상권, 지역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그러나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 전세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은 말소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매를 하려면 내가 돈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거, 인수되는 걸 해가지고 이 위험을 제거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안전한 거는 다 금액을 높게 쓰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남겠죠. 남 소개시켜 줄 때는 안전한 걸 소개시켜 줘야 되겠죠. 이 5개 권리가 전혀 없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주택 임차인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낙찰받은 사람에게. 자, 그래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353페이지 경매 참가가 되겠는데 35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경매는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고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하고 그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만 1등을 뽑습니다.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찰되면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새 매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가격을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각 조건은 니은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다.
근데 특별 매각 조건인 경우는 보증금 2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각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매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일 입찰이나 호가 경매나 모두 하루에 1등 뽑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호가 경매는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한다. 시험에 매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는데 차순위 2등을 말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7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에 입찰을 했다.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즉 매수 신청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보증금을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된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빼면은 2억 3천만 원이 되겠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매수 신청 가격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즉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느냐 하면 보증금만 걸어놓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 계단에 편입합니다. 따라서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2천만 원 안 돌려주니까 합하면.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양가로 4번 경매 절차가 있는데 예, 계략적인 절차를 보면 경매 절차는 9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는데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공공기관의 채권 통지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금액을 참조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하는데 최초 입찰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 합니다. 오늘 입찰 공고 나오자마자 내일 바로 입찰을 해버리면 공정한 입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현장 물건자료 열람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매각기일 날 이제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뽑습니다. 2명 이상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다시 재입찰을 하고요. 1등 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매각기일 날 유찰되면 다시 새매각을 하는데
세 매각을 할 때는 상당 금액을 저감, 가격을 깎아준다. 그리고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1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까지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돈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재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양가로 6번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위를 보면 영순위가 경매 집행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최우선 면제가 있고 2순위가 당해세가 있습니다.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요. 3순위가 물권입니다. 근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하고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다음에 선순위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법정기일이 가령 7월 9일이라고 하면 7월 11일 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다면 조세채권부터 먼저 배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이 7월 14일이라면 그 뒤에 건저당권자 배당해 주겠죠. 물권은 순서대로인데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조세채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처럼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도 돈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임금, 월급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후순위 조세채권,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공과금, 사대보험료 이런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을 배당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배당 순서까지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민사집행법의 3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주요 내용,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문제가 1번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 1일부터 바뀌었다. 채권자 명의, 채무자 명의로 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기 2회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제도 부활됐다. 이 매각 방식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매수 보증금을 인하했다. 종전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인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방가로 6번에 항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방가로 5번,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딱 정해진 날 하루만 돈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언제까지 돈 내면 10월 1일까지 돈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8번 방가로 8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는데 옛날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이 배당 요구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루 9번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는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후순위 세입자라도 명도 소송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후순위 세입자는 방 안 빼주면 바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공매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온비더 co.kr 전자입찰만 합니다. 이 온비더 인터넷 치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세금 체납해서 하는 공매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파트인 36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규칙입니다. 36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가 있는데 362페이지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할 수 없는 것 하면 소송대리입니다. 소송대리.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고 입찰 보증금 내고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소송대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 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중개상물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요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그래서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정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개 시전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363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서류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이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여권용 사진 2매인데 작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 2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양가로 5번 등록 통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64페이지를 보면은 양가로 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건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 법 제10조 12가지에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은 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미성년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못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고 2번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어떤 자,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등록증 등의 개시인데 36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등록증 등이 있는데 자, 중개업만 하려면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 보자 네 가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네 가지에다 추가로 세 가지를 더 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격증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중개업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두 개를 개시해야 돼요. 중개업만 하려면 네 개만 개시하면 되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세 개를 더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중개보수요일표, 매수 신청 대리 보수요일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만 하려면 네 가지만 개시하면 되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세 개를 더 개시해야 된다. 365페이지 양가로 11번 실무교육입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받아야 됩니다. 일반 임원이나 소속공개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중개실무교육 위탁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1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의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도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1억, 그래서 만약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중개업도 하고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도 하고 둘 다 한다면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 해야 될까요? 본사,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1억, 중개업만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2억, 1억, 1억이니까 8억입니다. 8억. 분사무소가 2개 있는 법인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8억 이상 설정해야 된다. 중개업만 하려면 4억,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8억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중개업하고 똑같은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367페이지 16번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월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휴폐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휴폐업만 첨부할 수 있고 재개 변경은 이미 첨부했기 때문에 또 첨부할 수 없죠.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의 분사무소에도 역시 휴업하려면 휴업 신고를 3월 초과해서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번의 양가로 1번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개인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사건카드 보존입니다. 양가로 2번 사건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디귿에 보니까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권리, 인수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업과 관련해서 확인 설명은 9가지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 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었죠.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인데 369페이지 맨 위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예규에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만약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이러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틀렸지만 입법의 불비입니다. 그냥 이상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7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등 수수료, 이게 수수료가 지금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바꿔야 되겠죠. 보수표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를 보면은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둘 중에 높은 걸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맨 마지막에 양가로 3번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이고 이 실비는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고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의무검증인데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그게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이 아니고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매수 신청 대리를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했는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사후에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도 같이 한다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금지 행위가 시험에 니은, 디귿 두 개가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니은을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디귿에 보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즉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예요. 근데 2명에게 동시에 1등 시켜주겠다고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71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관청을 보면 앞에 한 것까지 다 복습을 하면은 우리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1번, 2번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회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국장,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지금 이제 3번부터가 지금 우리 교재 내용이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고요. 이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2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면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사항 등 6가지를 통지해야 되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했고요. 통지받은 협회는 통지나 통보나 구분의 실익은 없는데 여기는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통보를 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사항 등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한다. 협회를 통지해야 된다. 그럼 이게 다음 달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2월 달 내용을 3월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했다면 이거는 3월 15일까지 협회에 통지입니다. 4월 15일 그 다음 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달 10일이라는 숫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372페이지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에 보면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니까 니은에 보면 폐업 신고한 경우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맨 마지막에 2형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2+1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개업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건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여기 3+1에는 반드시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어도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다. 이것을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똑같은데 둘 다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인데 중개업의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73 양가로 4번 업무정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징역, 벌금, 과태료도 없고요. 오직 행정처분밖에 없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런데 우리 중개업은 업무정지 6월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것 기억 밑줄 치시면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휴업을 하였을 경우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더라도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하고 같이 해야 되고 중개업은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74페이지 명칭 표시 등입니다.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소 내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말이 없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차이점을 봐야 되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가 청문을 실시했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청문이 없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취소를 하더라도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고 또 교재를 계속 읽어보시고 하셔서 시험 보는 날 모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면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